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칼럼 올라오는 날입니다. 자, 이번엔 온실가스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칼럼 그리고 여러분 회원 모집 등등 공지사항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링크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들어오셔서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넘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냥 로로쌤 검색하셔도 여태 칼럼 올라온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으니 돌파를 했죠. 그리고 그러니 이제 뭐 다우는 뭐 우려감이란 얘기랑 안 어울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우는 이렇게 이중 바닥 형성하고 바닥 두 개 형성하고 바로 34,800포인트 회복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 이유 중 하나는 셧다운 우려감이니 뭐 디폴트 우려감이니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정권 1년 차부터 셧다운을 만들고 디폴트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다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헝다그룹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이제 선언하는 것은 이자를 갚지 못하고 계약서에 30일이 지나야지 디폴트가 된다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헝다물업 지분 매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 들려드렸고 이 거래가 정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분 매각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거래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오늘 자, 왜냐? 매각 협상이 종료됐고 지분 매각은 무산됐습니다. 자, 이 3조 2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00억 원에 해당되는 이 큰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23일 날 먼저 달러채를 갚아야겠죠. 23일, 29일, 그리고 다음 달 11일 이렇게 세 번 이자를 이제 상환하면은 뭐 큰 문제는 당장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금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빠르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까지 이체가 안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이 안 되었으니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반응하는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미국 증시에서 우려감이라고 하면 그동안 불확실성이었는데 한 가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류 대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물류 대란이 나오면서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여러 기업들에다가 좀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고 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했었죠. 자, 이 물류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선적하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내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항만 쪽에 뭐 인프라 투자도 지연된 부분이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 투자 법안, 복지 법안 같은 경우도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이하로 해서 2조 8천억 전후로 해서 1조 8천억 전후로 해서 2조 아래로 더 내려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의 결속은 당연한 거고 공화당 쪽에도 한 발 양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면은 인프라 투자 법안, 복지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해 보이고 그럼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되는 거죠. 물류 대란만 해소하면 됩니다. 이 물류를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쇼핑 시즌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예. 물건이 가면 뭐합니까? 내리지를 못하는데 이게 물건을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못 드릴 것 같은데 혹은 배송하는데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뭐 군을 투입해서 내려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컨테이너 쪽도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까지만 이제 남은 정도 이슈지 뭐 셧다운 디폴트 이런 거에 비하면은 물류 대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또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르게 회복하고
다우가 더 강한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수혜주들이 다우에는 있기 때문에 밀릴 때 생각보다 덜 밀리는 것이고 회복도 빠른 것이다. 기술주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밀리는데 나스닥조차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15,100을 넘어와 있죠.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도 되는데 15,000 흔들기 정도 나와서 14,900 이런 구간까지 와서 흔들기를 하고 가도 되는데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뭐 강하게 뭐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글로벌 시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우려감을 표시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관망이다.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멀었다. 117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177원대인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원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부터는 급격하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도 환율이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거의 기적적인 일에 가까운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않은 것만 해도 좋은 수급이다. 근데 금액 자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거의 없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일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정도, 연속적인 움직임보다는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없습니다. 뭐 100만 원이면 이건 뭐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닙니다. 뭐 2천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 계약 규모는 억 단위도 넘어가지 못하는 규모는 없는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만 한 2,800 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선물 매수하는 거는 뭐 긍정적인 효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수급이 오늘은 중립 이상 정도는 된다. 근데 쉬어가는 장이고 관망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3050 정도만 해도 최소치는 해줬습니다. 3100까지 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코스피는 뭐 역시나 약하기 때문에 힘이 그리 강하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뭐 약세 구간에서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라도 나와주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코스피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을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대형주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21선 넘어간 다음에 10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휴식 구간 살짝 만들었죠. 자, 21선 이제 이번 주 주후반 되니까 이제 완만하게 만들고 다음 주에는 꼬리를 말아 올리게 됩니다. 그냥 이 990 위쪽에만 있어도, 990은 의미 있는 지수는 아닌데 990 전후에만 이렇게 유지해 줘도 이제 이 21선이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리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이 관련해서 이 폴드업을 관련해서 이제 언팩 행사 2를 했는데 뭐 반응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크게 반응 안 할 거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언팩 행사가 좀 중요했고 두 번째 언팩 행사는 뭐 디자인 계열인 거죠. 그래서 뭐 디자인을 입혀서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CEO가 미국을 가면은 이 부분이 확정되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뭐다? 2차전지 관련주다. 자, LG화학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소재 관련주들 크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권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소재 관련주들은 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죠. 자, 왜 그러냐? 테슬라가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의 LFP 모델로 교체한다라고 합니다. 자,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 쪽 파나소닉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LG화학도 납품을 하죠. 파나소닉 중심으로 그래도 가장 뭐 핵심인데, 이 파나소닉에서 제공하는 리튬이온이 아니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로 교체한다라는 뜻은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조금 더 사용해 가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이고 CATL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 일본 기업 파나소닉에는 부정적, 중국 기업 CATL에는 긍정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자, 앞으로는 고급 차종 있죠.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리튬이온 쪽이 그 리튬이온 쪽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보급형 저가형이죠. 보급형 저가형 쪽에는 뭐다?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소재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LMF 뭐 등등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차례 크게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반대로 뭐 파워넷이라던가 이런 기존에도 LFP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워넷, 뭐 코인테크, 아모그린텍,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CIS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살짝 휴식을 취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자, 두산중공업 바라카 원전 1호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뭐 수소도 좋고 다른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이나 뭐 좋고 다 좋은데, 원전 관련주를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 얘기 나오면은 이거 탈원전은 철회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론 그거 뭐 정부가 판단하시는 거겠죠. 정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정책이겠지만 탈원전은 지금 이미 원전 같은 경우에는 회기를 하고 있죠. 저 오늘 올라온 이 그 칼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철회는 안 했지만 은근슬쩍 원전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난을 저렇게 뭐 호소하고 있는데, 저런 걸 보면은 역시나 원전 쪽은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거기다 탈원전이라고 얘기해놓고 최근에는 SMR 쪽으로 계속 소형모듈 원자로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탈원전을 뭐 철폐한다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뭐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그냥 묻히는 개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에도 나와에너지 그리고 바라카 1호기에서 4호기 정비 사업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에너토크라던가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동안 원전 관련주 했을 때 뭐 서전기전이나 뭐 우진,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부근에 있거나 해서 살짝 뭐 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세가 2%면은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움직였던 그동안은 뭐 두 자릿수는 거의 기본으로 움직였다 보니까 2% 정도는 좀 약하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충분히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위에 이 16,00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좀 휴식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00원을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저렴한 구간에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이런 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항을 돌파해서 종가로 안착하면 혹은 조정을 받으면 관심 갖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누리호 오늘 5시에 발사했습니다. 최근에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발사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모습. 이거 성공하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뭔 뜻이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 외에는 매수할 기회를 안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신 리스크를 안고 가야죠. 실패하면은 급락이 나올 것이고 성공하면은 급등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수익을 주지 않고 리스크도 리턴도 모두 함께 안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들려온 소식은 뭐 양호하다라고 들렸는데, 뭐 약간의 궤도 이상이 있다라는 속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8시 뉴스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아직 6시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속보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뒤늦게 올라가는 거 뭐 따라잡거나 하기보다는 쉴 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가급적이면 성공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그래도 이제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이었죠. 5만원까지 이탈했는데, 자, 살짝은 2%대는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하나시스템,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의 AP위성, 비치로테크, 캔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테마주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핵심 주도주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2차 전지주 좋습니다. 올해 내내 좋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앞두고 있나요? 위드 코로나 앞두고 있죠. 자,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하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한 3년째 됐죠. 2년도 더 됐으니까. 한 3년째 강조해드리고 있는 미래 산업은 엔터 콘텐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뭐 유행하진 않았고 그때는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가현실 AR, VR 쪽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 넷플릭스가 이제 막 뜨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그 연관해서 말씀드린 게 자 웹툰 웹소설 잘 봐야 된다. 자 웹툰 웹소설 이쪽 웹툰 관련주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쪽 계열이 뭘로 뻗어나가죠? 게임, 영화, 드라마. 여러분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쪽으로 웹툰이나 웹소설이 발전하는 모습을 실제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또 가상세계랑 연결돼서 메타버스하고 연결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영화, 드라마 이쪽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나오죠. 공연 같은 경우도 나오죠. 자, 온라인으로 공연이 되게 되면 이것도 메타버스. 최근에는 이제 위버스처럼 이제 팬덤 관리도 메타버스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임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엔터 관련주 이쪽은 계속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시장이 지금 핵심 주도주는 이쪽이에요. 2차 전지 올해 제일 좋지 않나? 네, 맞습니다. 올해 좋은 건 맞았고요. 올해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2차 전지고 이제 핵심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다? 엔터 콘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7월에도 그래서 칼럼 올려드리고 뭐 최근에도 또 한 번 칼럼 올려드리고 강조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 쪽도 따로 올려드리고 이제 뭐 이런 이 게임 쪽도 따로 올려드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전기차나 뭐 이런 친환경 당연히 중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엔터 콘텐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원자력 쪽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친환경 쪽 이 두 개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 콘텐츠와 친환경 쪽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33만원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죠. 넘어가면 또다시 사상 최고가가 됩니다. BTS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JYP나 뭐 그 YG, SM 다 좋고요. SM 같은 경우도 뭐 CJ 쪽이랑 이제 뭐 얘기가 됐죠. 지금 지분매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펄어비스 뭐 최근에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이제 도깨비 출시해 놓고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위메이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또 뭐랑 연관됩니까? 엔터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면 이거를 뭘로 결제해요? 코인 쪽으로 결제하는 가상화폐 쪽으로 결제하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게 다 미래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또 들어와요? 핀테크가 들어오고 보안 관련주가 들어오고 결제 관련주가 들어오고 이게 다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미래 산업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위메이드는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진입하는 구간은 아니다. 위메이드 맥스 제가 한 달 넘게 계속 강조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도 있죠. 뭐 W 게임즈라던가 이제 카지노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은 이제 마카오가 저렇게 뭐 제재를 당하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GKL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아니면 국내 쪽엔 뭐 강원랜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카지노 관련들이 좋은데 이걸 또 기존부터 VR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던 뭐 W 게임즈라던가 아니면 미투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주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그냥 흥행하는 종목들 당연히 뭐 좋은 것이고 여기에 메타버스랑 이제 결제 쪽을 같이 엮여서
이제 진행하는 기업들은 플러스 알파 요인도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토즈 소프트나 YJ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조이스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미시스코는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자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가 가장 확률이 높고 세미시스코와 연관돼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항 구간은 살짝 넘어가 줬네요. 그리고 이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호전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뭐 골프존이라던가 뭐 SBS도 좋고 뭐 한국금융지주, 한세실험, 뭐 FNF 전체적으로 뭐 좋아지는, 지금 그동안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 뭐 이런 쪽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적 호전주 쪽에도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짬짬이 보실 수 있는 쪽은, 자, 러시아 쇠빙 LNG선 추가 발주 쪽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쇠빙 LNG선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이 LNG선이면 LNG선이 쇠빙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쪽에 러시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얼음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빙하 지역이 있죠. 그럼 그 빙하를 뚫고 나가야 된대, LNG선이. 앞에 이렇게 그 돌출된 모양으로 빙하를 먼저 뚫고 돌파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격과 진동 이런 부분에 다 강하게 견뎌내야겠죠. 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쇠빙 LNG선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계속 이제 인정받고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삼식척 추가 발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은 이런 LNG선, 특히 쇠빙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싹쓸이 수주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저게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들 다시 한번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오늘의 이슈,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도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쪽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투자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